해외 선물, 주식, 신용까지 5년간 10억 잃고 퇴학.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한 건 2020년 코로나 때였다. 아마 4월 초쯤이었을 거다. 반등장이었는데 나는 그걸 데드캣 반등이라고 착각했다. 숏으로 길게 먹어보겠다고 선물 계좌를 처음 만들었다. 숏으로 길게 먹긴 개뿔. 시장은 미친 듯이 오르기만 했다. 손절치고 다시 진입하고 또 손절하고 반복이었다. 그때 오일도 해보고 금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건드렸던 기억이 난다. 매도 포지션인데 계속 오르니까 결국 다른 종목으로 기웃거리며 포지션을 바꾸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스샷으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만둘 법도 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뭔 고집인지 계속했다. 결국 그 유명한 크루드 오일 마이너스 유가를 직격으로 맞았다. 그냥 한 방에 쓸려나갔다. 그때 모아놓은 돈이 2억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매매를 했고 결국엔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말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말쯤 더는 못하겠다 싶어서 선물 계좌를 삭제했다. 스스로를 말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 정도 진짜 잘 참았다. 현실에 집중했고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다. 현물이니까 조금은 안전하겠지 싶었다. 그런데 내 착각이었다. 이번엔 신용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테마주에 몰빵했다. 시장이 끝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결과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5억이다. 현물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니 다시해선 계좌를 열었다. 4달 만에 마이너스 1억이 사라졌다. 결국 선물과 현물 모두 퇴학당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도합해서 약 10억 정도를 날렸다. 나중엔 스스로도 헷갈렸다. 이게 도전인지 병인지, 세상엔 똥인지 된장인지 보면 아는 사람이 있고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똥인지 알면서도 계속 먹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마지막 부류였다. 해성겔 형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사람 많을 거다. 형들은 제발 나 대신 시장에 복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이제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제에 맞지 않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썼고 도박처럼 매매를 반복했다. 말이 도전이지 그냥 중독자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 한 끼도 못 먹고 시체처럼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근데 오늘 퇴근하고 막걸리 2병에 라면 한 그릇 먹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 간만에 숙면도 했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현생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다. 이런 소소한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지난 5년을 주식과 선물에 빠져 페인처럼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아깝다. 진짜 다 괜찮은데 그게 너무 아쉽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무기력했던 시간들. 매일 눈 뜨면 차트부터 보고 자면서도 매매 생각만 하던 그 병든 시절.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잃은 돈, 복구할 생각, 다음 타점뿐이었다. 친구도 가족도 여유도 없었다. 그냥 차트만 있었다. 사실 지금 이 글 쓰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적으려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너무 지쳤고 더는 이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시장한테 졌다. 나는 이제 퇴학이다. 형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부자 되길 바란다. 형들이 나 대신 복수해줬으면 좋겠다. 빚은 약 1억 정도 있다. 그래도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 달에 6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번다. 이걸로 빚 차근차근 갚고 언젠가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정착하고 싶다. 나는 그게 꿈이다. 별거 없어도 좋다. 단칸방이든 뭐든 내 공간에서 도박 생각 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사람처럼 사는 삶. 가장 무서운 건 도파민 체계가 붕괴되는 거다. 요즘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넷플릭스도 영화도 게임도 아무런 재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무뎌졌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해선할 땐 진짜 무슨 병에 걸린 줄 알았다. 뇌가 무감각했다. 며칠 쉬고 다시 넷플릭스 봐보란다. 형들도 너무 무뎌지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울감이 올 땐 잠시라도 멀리 도망치자.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용기니까. 부디 형들은 나처럼 되지 마라.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급하게 쫓다 보면 모든 걸 잃는다. 난 그걸 5년 동안 직접 체험했고 뼈저리게 깨달았다. 형들은 제발 나보다 현명하게 시장을 대하길 바란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 대신이라도 부자 되라. 시장이란 전쟁터에서 끝내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 부자니까. 난 이제 퇴학이지만
형들은 졸업하길 바란다. 5년 동안 파생으로 날린 돈 1억 4천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탈이 너무 갈려버려서 그냥 푸념처럼 일기처럼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파생 상품에 대한 저의 도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전이라는 말, 원래는 멋있는 말이죠. 무언가에 끝까지 몰두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전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제겐 너무 공허하게 들립니다. 10분 전에 저는 뇌동매매로 2,7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체온이 올라서 옷을 벗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떤 도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너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25살, 만으로는 23살이고 고졸입니다. 학생 때부터 일을 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는 돈을 조금 빨리 만졌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을 만져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20년 해외 선물을 접했습니다. 당연히 손실이 났고 금방 그만뒀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2021년 군대를 가기 전 제가 하던 사업을 매각하면서 꽤 큰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코인, 해외 선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상승장이었고 저는 1억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 길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실로 시작했던 해외 선물 계좌는 어느새 1억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8,500만 원 손절을 하며 계좌가 증발했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매매를 했고 결국 마이너스 2,000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번쯤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다음엔 코인 선물에 손을 댔습니다. 운 좋게 숏을 잡아 큰 수익이 나왔고 그때 제 자산이 5억을 넘었습니다. 정말 5억이라는 숫자를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주 만에 5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원금 포함해서 전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저는 군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고 정신을 추스르고 군 생활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인 선물은 다시는 손대지 않기로 결심했고 지금까지 그 결심은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고 소액으로 해외 선물을 재도전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났고 한 달 만에 660만 원을 잃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잘 됐습니다. 시드가 생기고 그걸로 또 해외 선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해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인도 병행했고 약 8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2024년에도 코인으로 다시 8천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예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3천으로 다시 파생을 시작했습니다. 2개월간 순조로웠고 손익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더 크게 가야 한다.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금을 해지하고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5월 1일부터 18일까지 단 18일 동안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장난 같죠? 마이너스 1000일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6000일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1억일 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레버리지 20배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계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손이 떨리고 머리가 텅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중독입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인생을 깎아먹는 느낌. 원래 올해는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코인 수익과 작년 사업 수익으로 조금은 여유를 가지며 살아보려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독서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과 돈을 컴퓨터 앞에서, 차트 앞에서, 이 지옥 같은 버튼 앞에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보다 허무함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번 매매를 통해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매매에 소질이 없습니다. 손절을 칠 줄은 알지만 타점이 구리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서야 이게 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5년이면 고수가 되던데 저는 그냥 5년을 망친 사람입니다. 현재 제 손에 남은 현금은 딱 2억 5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돈으로 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는 파생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진심입니다. 나스닥이 폭락하거나 코인이 대폭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참을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초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될게. 이미 한 번 전 재산을 날려봤잖아. 나는 10년, 20년에 걸쳐서 부자가 될 거야. 그 말이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결국 저는 1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레버리지 20배를 택했고 그 선택이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10년, 20년을 앞당기겠다고 나선 도전은 오히려 저를 뒤로 10년, 20년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매를 그만합니다. 도전을 끝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투자가 아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파생은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도 있고 노동도 있고 기술도 있고 세상엔 돈 버는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법들 중 가장 건강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파생 고백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파생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오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